10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달라졌죠. 역시 이 선생님은 칠판의 분필, 이게 가장 이 적성에 잘 맞고, 또 이렇게 뭔가 얘기할 때 폼도 나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 뭔가 전달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학생들과 수업할 때도 이 화이트보드에 마커할 때랑 이 칠판에 분필을 쓸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혹자들은 뭐 분필 가루가 날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효과는 훨씬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카메라 좀 어떻게 좀 치우고 카메라 없이 학생들 쫙 있는 상태에서 좀 얘기한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 참 안타까워서 죽겠어요. 어쨌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열악한 상황, 혹시 지금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 보시면, 핸드폰으로, 뭐 마이크도 없습니다.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크도 없이 핸드폰에 있는 마이크로 그냥 바로 집어넣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지만, 내용만큼은 좀 제대로 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언제 익숙해질지 모르겠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어 익숙해지는 것처럼, 이런 고통이 있겠다 하면서 저도 노력해서 이 카메라에 대해서도 빨리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카메라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둘이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한번 달려봅시다. 자, 오늘 101회 첫날 뭐 아주 무거운 뭐 다른 주제로 들어가지 않고 문법이 뭔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문법이 뭔지, 문법이 왜 영어를 배우는데 전혀 쓸데없는 거고 전혀 필요 없는 건지 그거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 정도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말 한번 가르쳐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잘하고 있는 한국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구조를 막 물어봐요. 야, 근데 있잖아, 니네 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니? 태어나서 한 번도 동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생각해 본 적 없어? 야, 니네 그 형용사를 부사로 만드는 규칙이 있니 혹시? 빨간, 빨갛게. 빨간에서 어떻게 빨갛게로 하지? 규칙은 모르겠지만 빨간이 형용사고 빨갛게가 부사인 줄 알겠어요. 남들한테 한국말이 어떻게 생긴지 물어보면 여러분들 정말 그거 느끼실 겁니다. 한국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는 문법이 필요 없어요. 문법이 없어도 그냥 그 유행어처럼 된 그 구조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충분히 복잡하게, 그리고 충분히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게 언어예요. 한국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영어를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거는 영어도 아주 잘하면서 한국말도 아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한테 영어를 제일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장 하나 볼게요. 자, 글씨 잘 쓰죠? 원래 천재들 아필이라고. I am a student.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누가 가르쳐 주면서 이건 주어고, 얘는 동사, 얘는 비동사를 도와서, 얘를 수식해주는 도구다. 아니, 어느 누가 언어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영어 그렇게 안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거 I는 나랑 뜻이야. 나는 이런 뜻이야. I는 그럼 M은 먹은다 이런 뜻이고, 얘는 학생 이런 뜻이야. 그래서 I am a student는 나는 학생이다 라는 뜻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언어입니다. 그러면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가 주어인지 얘가 동사인지 얘가 보어인지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칠판이 작다 보니 중간에 지울 필요가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멈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녹음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중간에 뭐 전화벨 소리 들리고, 가끔가다 밖에서 무슨 그 중고 목품 산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려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좋은 강의로 그걸 모든 것을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었냐? 여러분들 잠깐이지만 저는 잠깐 시간이 좀 텀이 있어서 맞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영어를 문법으로 배울까요? 그거는 영어를 처음에 배우게 된 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을 가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지? 라고 파악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분명히 영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 영어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영어를 배우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면 한국말에 레퍼런스를 쓸 거예요.
한국말에 해당되는 게 뭐구나. 아, 얘네들은 이런 말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언어를 배울 텐데, 이게 이제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려고 할 때, 이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이렇게 배웠을 때 이 사람은 영어를 굉장히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영어를 가르칠 때 주어니, 목적어니, 보어니 그런 헛소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문법으로 배우냐 하면 이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 사람들이 왜 영어를 남한테 가르칠 일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식민지를 하면서 많은 나라들에게 많은 나라를 막 식민지 잡아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 일종의 식민지라는 거는 우리도 그런 나쁜 경험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뭐 인권과 복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나라에서 최대한 빨아먹는 거예요. 그 식민지인데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고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거 없으니 이제 이 사람들을 자기네들이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게 뭔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를 하면서 학교를 많이 세워가지고 뭐 이런 일을 해요. 이게 그 식민지를 삼아놓고 학교가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좋은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 정말 염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다 지들 편하자고 한 거지 그 나라를 위해서 해준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자. 세 가지를 가르치자 그래요. 영어를 가르치자.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자. 이거 수학도 아니고 산수죠. 수를 좀 가르치고 세 번째 과학을 가르치자.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르쳐서 정말 잘하는 애들은 또 이제 영국으로 데려가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자 하다 보니 자 영어를 가르치자 하다 보니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어를 너무 잘하면서 일본 사람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준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 일본어로 이거, 한국말로 이거야. 이럴 텐데 오로지 아는 게 한국말밖에 없는 사람이 한국말을 가르치려면 한국말의 관점에서 결국에는 한국말을 갖다가 수학 공식처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국말로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걸 만들 때 뭘 만들었겠어요? 이런 걸 만들었죠. 문법. 세상에 그 전에 존재도 하지 않았던 문법. 문법이라는 건 없이도 충분히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틀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자 이게 영어 생긴 모양입니다 해가지고 우리를 아주 지옥의 도가니에 빠뜨린 주어 명사 도치 온갖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거죠. 이게 또 되게 또 이 문법이라는 걸 되게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이게 되게 식민지적 발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가 있냐면 이제 영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서울 사람들 말하는 방식, 부산 사람 말하는 방식, 목포 사람 말하는 방식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투리라고 하고 서울은 표준말이라고 하잖아요. 영국도 처음에 이제 이런 작업 시작을 할 때 Standardized English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표준어라는 걸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뭐 서울말이 표준말이고 뭐 부산말은 사투리고 뭐 광주말은 사투리고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영국 사람은 처음에 되게 반발이 많았어요. 참 웃기는 줄 아냐. 지들이 무슨 런던이 무슨 스탠다드야? 이런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식민지를 했던 나라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어가 이렇게 뭐 배우기 쉽다 어렵다 they don't care. 그냥 배워. 배울 수 있으면 똑똑하면 영국에서 갖다 써먹고 그냥 잘 못 배우면 거기서 그냥 알아서 불러서 먹으라 그래. 이런 식이죠. 이것도 일본인 보면 우리나라에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공부 잘하면 일본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 비슷한 거. 영국 사람이 영국말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알잖아요. 언어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영어를 배우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 이 문법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가 언제인지 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시대죠. 조선 때 일본 조선 때 우리도 영어를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안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배워요. 이게 문법입니다. 영국이 자기네들의 식민지 국가에게 자기네 나라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걔네 나라 말의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를 삼아서
그러면 어떻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지 하나의 자기네 나라 말에서 시작해서 영어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냥 절대적인 좌표 하나 딱 해가지고 이리 와. 네가 어느 나라 말 쓰든 상관없어. 라고 만든 게 영어예요. 그게 영어. 영어래. 죄송합니다. 그게 문법이에요. 그게 문법이니까 어떻게 보면 문법을 통해서 영어를 배운다. 저는 개념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원에 계신 선생님 중에서도 이 문법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많은 분들,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영어는 잘할 줄 모르고 문법밖에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할 줄 모르는데 문법밖에 못하니까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적으로 언어를 배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문법 알고 보면 필요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문법을 무시하고 여러분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 우리나라의 이 영어 교육의 대부분의 언어가 이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수능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 사실 문법이 없이도 갈 수 있어요. 문법을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 그냥, 선생님, 나는 진짜 영어는 좀 하겠는데요. 문법 미치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물어봅니다. 너 내신 진짜 필요하냐? 내신은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수능에서조차 이제는 문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영어를 제대로 하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제가 봤을 때 수능 영어에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문법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 그런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고3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어쨌든 고2까지는 이 5년에는 영어 문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서 그런 문제들의 도움을 위해서 영어 문법을 터치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 영어 문법의 탄생 과정을 알려드렸으니 영어 문법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신있게 영어에 계속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시 여기까지.